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조기 진단 로드맵, 선별부터 확진까지 A to G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의 조기 진단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인 발달 관찰과 표준화된 선별 검사를 통해 위험 신호를 빨리 포착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기 개입은 언어, 사회성, 적응 행동 등 여러 영역에서 장기 예후를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1차 진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선별과 의뢰 체계가 핵심입니다. 일상진료에서의 선별 전략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 AAP는 모든 정기검진 방문에서 발달 모니터링, 부모의 우려 확인, 비공식 관찰, 발달 이정표 점검에 더해 18에서 24개월 시기에는 표준화된 자폐증 특이 선별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자폐 특이 선별은 9, 18, 30개월에 시행하는 일반 발달 선별 언어, 인지, 운동 지연 중심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반복 행동과 같은 ASD 핵심 증상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됩니다. 특히 MCHAT과 같은 체크리스트 기반 도구는 부모 보고를 활용해 저위험 일반 인구에서도 높은 민감도로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된다. 2. 적색 신호, 레드 플래그의 중요성입니다. 조기 선별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사회적 의사소통 발달의 특정 이정표가 시간에 맞게 나타나는지 여부와 전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사회 의사소통 행동상의 특이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12개월까지 이름을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거나 14개월까지 관심 대상을 가리켜 공유하려는 몸짓이 부족하고 18개월까지 상징가상놀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는 대표적인 적색 신호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연령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눈맞춤 회피, 혼자 있고 싶어함, 언어 발달 지연과 반향어, 질문과 무관한 대답, 사소한 변화에 대한 극심한 저항, 매우 제한적이고 강박적인 관심사, 손뼉치기 흔들기, 빙글빙글 돌기 같은 반복 행동, 감각 자극, 소리, 촉감, 냄새 등에 대한 과잉 혹은 과소 반응 등도 ASD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봅니다. 3. 발달 모니터링과 부모 교육의 한계와 역할입니다. 발달 모니터링은 부모에게 자녀 발달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묻고 진료실에서의 관찰과 병합해 위험 징후를 추적하는 과정으로 CDC의 Act Early 자료처럼 연령별 발달 이정표를 교육하는 도구가 부모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진료 시간이 짧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전형적인 ASD 행동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 수 있으며 보호자가 사회 정서 영역의 미묘한 이상을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발달 모니터링만으로는 상당수의 아이를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이 때문에 조기진단 체계에서 표준화된 ASD 특이 선별 도구의 정기적 활용이 필수적인 보완 수단으로 강조됩니다. 3. 표준화된 ASD 선별 도구의 필요성입니다. 일반 발달 선별 도구는 언어, 인지, 운동 지연에는 비교적 민감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놀이, 반복 제한적 행동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ASD 특이 도구, MCHAT 등은 부모 보고를 기반으로 사회적 미소, 상호주의적 눈맞춤, 관심 공유, 상징놀이, 반복 행동, 감각 반응 등의 항목을 구조화하여 평가함으로써 저연령기에서도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임상의의 임상적 우려만으로는 ASD 사례의 약 4분의 1만 포착된 반면 지침에 따라 사용한 MCHAT는 훨씬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정량화된 선별 도구의 도입이 조기 진단율 향상에 중요함을 뒷받침합니다. 4. 조기 진단 이후의 과제와 시스템적 지원입니다. ASD 선별 검사는 진단이 아니라 추가 평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를 거르는 1차 필터이며 양성 소견이 나온 아동은 표준화된 진단 면담, ADIR, 구조화, 관찰, ADOS 및 발달 언어 인지 평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1차 진료 현장에서는 전문 평가기관의 접근성, 의뢰 및 피드백 시스템, 추적 관리 체계의 부족이 여전히 큰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어 선별 진단 개입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의료 교육 가족 지원 체계의 통합적 설계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1차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의 ASD 및 발달 지연 선별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도구 키트 보급, 진료 실내 업무 흐름 개선을 통해 조기 진단과 개입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AAP는 ASD를 가진 아이들이 유아로 식별될 수 있고 조기 개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문에서 발달 검사와 18에서 24개월의 표준화된 자폐증 특정 선별 검사의 조합을 통해 ASD 증상을 선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자폐증 특정 선별은 9, 18, 30개월에 권장되는 일반 발달 선별을 보완합니다. 표준 선별 도구와 사용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는 ADHD와 달리 만 3세 이전 생후 18에서 24개월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의 가소성이 가장 활발한 이 시기에 사회성 훈련을 시작하면 발달 경로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검사 적정 시기 생후 18개월과 24개월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미국소아과학회 AAP는 모든 아이에게 생후 18개월과 24개월 영유아 검진 시 자폐 선별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생후 12개월 이전 눈 맞춤이나 온가리가 부족하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생후 18에서 24개월 골든타임, 자폐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호명 반응, 이름 불렀을 때 쳐다보기와 공동주의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가 안 된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세 이후 언어 지연이나 사회성 문제로 어린이집에서 피드백을 받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 선별검사 부모 작성 설문지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이나 첫 번째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에서 자폐 위험군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AMZ-RF 영유아 자폐 선별 검사 수정본입니다. 사용 시기 생후 16개월부터 30개월까지. 특징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선별 도구입니다. 부모가 예 아니오로 답하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확인 내용 1. 손가락으로 흥미있는 것을 가리키는가? 공동주의 2. 부모의 시선을 따라가는가? 3.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결과 총점 3점 이상이면 중간 위험군 재검사 필요, 8점 이상이면 고위험군 즉시 정밀검사 필요로 분류합니다. BKDST 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입니다. 사용 시기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시. 특징 한국 아이들의 발달 기준에 맞춘 검사입니다. 사회성 영역과 언어 영역에서 심화 권고가 나오면 ASD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2단계 진단검사 전문가 시행 확진 검사입니다. 선별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나오면 대학병원이나 전문센터에서 최종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정밀검사입니다. 자폐 진단의 골드 스탠더드라고 불리는 도구들입니다. AADOS 2 자폐증 진단 관찰 척도입니다. 특징 의사나 전문 임상심리사가 아이와 직접 놀이와 활동을 하면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부모의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가 직접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방식 아이의 연령과 언어 수준에 따라 모듈 놀이 도구 세트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약 40에서 60분 소요. 핵심 아이가 즐거움을 공유하려 하는지 눈을 맞추며 요청하는지 등을 봅니다. BADIR 자폐증 진단 면담지입니다. 특징 전문가가 주양육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내용 아이의 초기 발달 과정 생후 4, 5세 이전의 기억을 매우 상세하게 묻습니다. 현재 증상뿐만 아니라 과거의 병력을 통해 발달적 퇴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C. CARS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입니다. 특징 아이를 관찰한 후 전문가가 시복의 항목, 사람과의 관계, 모방, 정서 반응 등의 점수를 매깁니다. 용도 한국에서는 주로 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입니다. 4. 자가 체크포인트 이럴 때 검사하세요 입니다. 호명 반응,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거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반응이 없다. 공동주의, 비행기나 맛있는 과자를 가리키며 적어봐 라고 했을 때 부모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는다. 눈 맞춤, 수유할 때나 놀아줄 때 눈을 잘 맞추지 않고 피한다. M차의 RFU 수정한 영유아 자폐 선별 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M차의 RFU 수정한 영유아 자폐 선별 검사는 단순히 점수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따른 후속 질문, 즉 팔로우업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질문을 오해하고 체크하여 위양성, 가짜 위험군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점수 계산 및 위험도, 분류, 신호등 체계입니다. 총 20개 항목 중 실패한 항목의 개수를 셉니다. 대부분 얘가 정상이고 아니오가 실패이나 일부 항목은 반대일 수 있으므로 채점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0점부터 2점까지 저위험군, 로우 리스크,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3점부터 7점까지 중위험군, 미디엄 리스크, 가장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즉시 진단이 아니라 이 단계에 추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8점부터 20점까지 고위험군, 하이 리스크,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각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2. 점수별 상세 행동 요령 알고리즘입니다. A. 0에서 2점 지속 관찰입니다. 조치, 특별한 추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단서, 만약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라면 24개월 검진 때 한 번 더 검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 3에서 7점 후속 인터뷰, 팔로우업, 필수, 핵심입니다. 이 점수대가 나오면 많은 부모님이 바로 대학병원을 예약하려고 하시지만 표준 절차는 추가 확인입니다. 이유, 부모님이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체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아이가 걷나요? 라는 질문에 잘 걷지만 가끔 넘어진다고 아니오로 체크하는 경우 등. 조치, MCHAT-RF 후속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패한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1. 후속 인터뷰 후 결과가 0에서 1점이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상 발달로 판명. 2. 후속 인터뷰 후에도 점수가 2점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18에서 20점 즉시 의뢰입니다. 조치, 후속 인터뷰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소아정신과나 전문 발달센터를 방문하여 정밀 진단 ADOS 2등과 조기 개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3. 검사 결과 해석 시 주의사항입니다. 진단이 아닌 선별, 이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자폐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실제 고위험군 중에서도 정밀 검사 결과 정상이나 단순 언어 지연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청각 문제 배제, 호명 반응이 안 되는 경우 자폐가 아니라 청력 손실이나 중이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비인 후가 검사가 선행되면 좋습니다. 가짜, 정상, 위음성, 지능이 좋은 고기능 자폐, 아스퍼거 등. 아동의 경우 MCHAT에서는 정상 범위 저위험군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낮더라도 눈 맞춤이나 상호작용에 부모님이 느끼는 찜찜함이 있다면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4. 후속 조치를 위한 병원 방문 팁입니다. 점수가 높거나 후속 인터뷰에서 양성이 나와 병원을 가야 한다면 다음을 준비하세요. 영상 촬영, 아이가 평소에 혼자 노는 모습,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하지 않는 모습 등을 1분에서 2분 짧은 영상으로 찍어가면 의사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지 지참, 집에서 체크한 H챗 검사지를 가져가서 의사에게 어떤 항목에서 실패했는지 보여주세요. 다학제적 평가, Multidisciplinary Evaluation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나 1차 의료기관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SD 의심 소견을 듣고 상급병원, 대학병원이나 전문센터에 의뢰하게 되면 다학제적 평가, 멀티디사이플리너리 이발레이션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자폐다 아니다를 가리는 것을 넘어 아이의 현재 발달 수준 언어, 능력 동반 질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맞춤형 치료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진단 검사 자폐 여부 확진입니다. 자폐 성향의 유무와 심각도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ADOS2 자폐증 진단 관찰 척도. 아이와 직접 놀이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정확한 진단 도구입니다. ADIR, 자폐증 진단 면담지. 부모님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아이의 초기 발달사 334세 이전과 이상 징후를 역추적합니다. ADOS2와 함께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로 불립니다. 두 번째 발달 및 인지 기능 평가, 현재 수준 파악입니다. 아이가 또래에 비해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지, 지적 장애가 동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 베일리 대리, 42개월 미만,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 행동 등 5가지 영역의 발달 지수를 산출합니다. 웩슬러 지능검사 K-WISC-K APPSI, 만 2.5세 이상 언어 이해, 시공간 능력 등 지능 지수 IQ를 측정합니다. 고기능 자폐인지 지적 장애를 동반했는지 감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PPR 심리교육 프로파일, 자폐 아이에게 특화된 검사로 아이의 발달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개별 교육 계획 IEP를 짜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3. 언어평가, 의사소통 능력 확인입니다. 자폐 아이의 가장 흔한 증상이 언어 지연이므로 단순 언어 장애인지 자폐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인지 구별합니다. 셀시 시버프레스, 아이의 수용 언어 듣기와 표현 언어 말하기, 연령을 측정합니다. REBT 어휘력 검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을 측정합니다. 4. 의학적 감별 검사, 원인 및 동반 질환 찾기입니다. 자폐와 헷갈릴 수 있는 다른 신체 질환을 배제하거나 자폐와 자주 동반되는 뇌전증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혹시 몸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청력검사, 베라 ABR, 아이가 호명 반응이 없는 것이 자폐 때문인지 실제로 귀가 안 들려서인지 난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뇌파검사, EEG, 자폐 아이의 약 20에서 30%는 뇌전증 경련을 동반합니다. 멍하게 있는 모습이 자폐 증상인지 미세한 발작인지 확인이 필요할 때 시행합니다. 유전자 검사, 크로모소말 마이크로 RI, 최근에는 필수적으로 권고되는 추세입니다. 자폐의 원인이 유전자 이상, 취약 X 증후군 등에 있는지 확인하여 향후 예후를 예측합니다. 뇌 MRI, 뇌의 구조적 이상이 의심되거나 신경학적 증상, 마비, 비대칭 등이 보일 때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5. 적응 행동 및 감각 평가입니다. 일상생활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봅니다. SMS, 사회 성숙도 검사, 자조 능력, 옷 입기, 밥 먹기 등과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여 사회 연령 SA를 산출합니다. 장애 등록 시 필수 자료로 쓰입니다. 감각 프로파일, 센서리 프로파일, 아이가 특정 감각, 소리, 촉각 등에 얼마나 예민하거나 둔감한지 파악하여 감각 통합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씁니다. 6. 부모님을 위한 조언, 검사가 왜 이렇게 많나요? 입니다. 처음 대학병원 예약을 잡으면 검사 리스트와 비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병명을 붙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눈과 귀의 문제 배제,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점 찾기, 아이가 말은 못해도 시각적 인지가 뛰어난지 청각적 기억력이 좋은지 찾아내어 그 강점을 이용해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